50세가 넘어서면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려워진다면 이미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0대 이후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근육량 감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예전보다 팔다리가 가늘어진 것 같다거나 병뚜껑을 따기 힘들어지셨나요? 아니면 의자에서 일어날 때 자꾸 팔에 힘을 빌리게 되시나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근감소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의학적으로는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말해요. 30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1%씩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50세가 넘으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1.5%에서 2%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계산해 보면 60세가 되었을 때는 30세 때보다 근육량이 3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젊었을 때의 3분의 2 정도의 근육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같은 근육 생성에 필요한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요. 또한 단백질 합성 능력도 떨어지고 근육세포 자체의 재생 능력도 약해집니다. 여기에 활동량까지 줄어들면 근육 손실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젊었을 때는 일상생활만으로도 어느 정도 근육을 사용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이 줄어들고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죠. 이런 생활 패턴이 근육량 감소를 부채질하는 거예요. 근감소증의 위험 신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행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걷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면 하체 근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는 악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병뚜껑을 따기 어렵거나 수건을 꽉 짜기 힘들어진다면 상체 근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계단을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리 힘만으로 일어서기 어렵다면 허벅지 근육이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다섯 번째는 체중은 그대로인데 옷이 헐렁해지는 것입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지방이 차지하면서 체중은 유지되지만 몸의 모양이 변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자주 넘어지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균형 감각도 함께 떨어져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에서 팔을 사용하지 않고 5번 연속으로 일어서고 앉기를 해보세요. 12초 안에 완료하지 못한다면 하체 근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발로 서기 테스트입니다. 눈을 뜨고 한 발로 3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어야 정상이에요. 세 번째는 정상 보행 속도 체크입니다. 4m를 4초 안에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보다 느리다면 근감소증 위험이 높아요. 네 번째는 종아리 둘레 측정입니다. 종아리 가장 굵은 부분을 측정했을 때 남성은 34cm, 여성은 33cm 이하라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간단한 테스트들로 내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근육량을 되찾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항 운동, 즉 근력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아요. 먼저 하체 운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쿼트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를 잡고 해보세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하루에 10-15회씩 3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런지도 좋은 운동이에요. 한 발을 앞으로 크게 내딛고 무릎을 90도로 구부렸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동작입니다. 균형을 잡기 어려우시면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해도 괜찮아요. 좌우 각각 10회씩 3세트 하시면 됩니다. 벽 스쿼트도 추천해드려요. 등을 벽에 기대고
들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입니다. 무릎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허벅지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얕게 앉았다가 점차 깊게 앉도록 연습하세요. 상체 운동으로는 팔굽혀펴기가 대표적입니다. 바닥에서 하기 어려우시면 벽을 이용한 월 푸시업부터 시작하세요.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을 밀었다 당기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무릎을 대고 하는 팔굽혀펴기로 진행하세요. 아령이나 물병을 이용한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500ml 물병 2개를 준비해서 이두근 컬, 어깨 올리기, 가슴 벌리기 등의 동작을 해보세요. 무게가 가벼우면 1.5리터 물병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플랭크도 전신 근육을 강화하는 좋은 운동이에요.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는 자세입니다. 처음에는 20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는 변형 플랭크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이 필요해요. 50세 이후에는 하루에 체중 1kg당 1.2g에서 1.6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60kg이시라면 하루에 72g에서 96g 정도 드셔야 해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달걀 하나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닭가슴살 100g에는 23g, 두부 반모에는 10g 정도입니다. 생선 한 토막에는 20g 내외, 우유 한 컵에는 8g의 단백질이 있어요. 콩류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검은 콩, 렌틸콩, 병아리콩 등을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견과류인 아몬드, 호두, 땅콩도 단백질이 풍부해요.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는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누어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각 끼니마다 20-30g씩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대를 황금 시간대라고 부르는데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예요. 운동 후 삶은 달걀이나 우유, 두유 등을 드시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단백질만 섭취하면 안 되고 균형 잡힌 영양소가 필요해요. 탄수화물도 근육 회복과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현미, 고구마, 귀리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비타민 D도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등 푸른 생선이나 버섯류를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운동 스케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주 2-3회 정도가 적당해요.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하루 걸러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한번 운동할 때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15-20분부터 시작해서 체력이 늘면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운동 강도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맨몸 운동으로 시작해서 동작에 익숙해지면 물병이나 아령 같은 도구를 활용하세요. 운동하는 동안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면 강도를 줄이세요. 근력 운동과 함께 유산소 운동도 병행하시면 더 좋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에요. 주 5일 하루 30분 정도 하시면 심폐 기능도 개선되고 전반적인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도 근육 회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하루에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노력하세요. 수면의 질도 중요하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드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근육 분해를 촉진시킵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으세요.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근육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담배는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과도한 음주는 단백질 합성을 저해해요. 건강한 근육을 위해서는 금연과 절주가 필수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내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감소증과 관련된 검사로는 체성분 분석, 근력 측정,
보행 속도 검사 등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기존에 관절염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운동을 시작하세요. 운동 중에 가슴 통증이나 어지럼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운동 전에는 반드시 워밍업을 하고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세요. 갑작스러운 운동은 부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5-1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나 관절 운동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무엇보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근육량 증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해야 눈에 띄는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것부터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저녁에 의자에서 10번 일어서고 앉기, 벽에 기대서 팔굽혀펴기 10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건강한 근육, 튼튼한 몸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에 내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